느끼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끼면 그게 맞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이지희 배우는 어떤 거 같아요, 손재 배우님? 아이고 너무 갑자기 부침성 있는 또 이렇게 이제 먼저 그러니까 선배라서 그런지 뭐 조직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리더십도 보이고 편안하시고 사람한테 먼저 다가와 주시는 게 있으시죠. 그리고 되게 외향적인 것 같은데 은근히 낯이 많이 가리는 것 같아요. 특히 자꾸 제 눈치 많이 보셔가지고 편하게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계속 말하는 사람이 창의성이 있으려면 내가 이 공간을 좀 편해야 되는데 자꾸 눈치를 보게 되면 창의성이 사라지잖아요. 저 진짜 자꾸 눈치 봐요. 저만 이렇게 지금 여기는 눈치 보는데 선배는 눈치가 안 보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니 나는 다 여기는 이미 그 과목팀 연극단에 다 단원들이고 저만 막 속에서 혼자 온 것 같아요. 처음 그게 이렇게 처음에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누군가와 같이 내가 들어갈 틈이 없나 막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이 시점의 질문이요. 진짜 눈치 봤어요? 엄청 눈치.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안에는 또 겉에는 또 이렇게 뭔가 웅크린 게 좀 많이 있으신지 또 뭐 디풀이나 이럴 때도 놀 때는 화끈하게 오시거든요. 막 춤도 많이 추시고. 기억 안 나죠? 춤춘 거. 그것이 기억나요? 그러니까 뭔가 이건 내가 보여준 대로 그냥 보여준 거. 이런 게 종합돼서 저분은 어떤 인물, 저런 인물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 왜냐면 그런 행동을 보여주었으니까. 아니면 그런 느낌을 계속 주셨으니까. 의외로 가감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속에 영화가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여주죠? 안 보여지는데 조금 터지면 뭐가 크게 나와. 뭐 그런 눈치를 보는 여기 와서 눈치를 보는 게 제가 생각한 그게 안 나오면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선생님 눈치 많이 보시죠. 근데 그건 다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조금 약간 O형 같으면서도 A형 지향이 되게 많아요. 되게 소심해요. 생각 의외예요. 사람들한테 뭐 누구든지 오는 사람은 안 맞는데 내가 많이 친해지고 싶어 하긴 하는데 되게 상처를 많이 받는 쪽이에요. 그래서 좀 지냈던 거를 저는 이제 한 2년 이제 작년부터 겪어봤으니까 같이 해왔으니까 이제 많이 보여줬던 거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섞여져서 손재하 배우님이 이런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구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앞에 있는 정원복 배우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차가워 보여줬어요. 차갑고 되게 나름만 본인만의 벽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지내다 보니까 이제 잘 웃으시고 같이 이렇게 동화도 되시고 또 많은 사람들 챙기려고 하시는 모습도 많이 보이셨고 주변을 많이 돌보는 배려하는 보는 게 틀리네요. 아니 저는 차갑다고 처음에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건 다 가질 수 있는 거. 네. 그러니까 다 인물이 다 전형적이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여왔는데 특히 눈에 띄었던 걸 좀 얘기했던 거고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그냥 다 얘기하시면 돼요. 또 정원복 배우님이랑 인물.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네, 목소리도 좋으시고. 네, 그리고 또 아니 겉에서 좀 많이 겪어오셨던 우리 김혜영 배우님은 하도 많이 봐가지고 네, 어떤 인물이에요? 어떤 인물인 것 같아요? 되게 뭐라 그럴까요? 정석으로 가는 모범생 스타일. 모범생 스타일. 생기시고 인정 있고 성실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왔던 거잖아요. 네. 그렇게 느꼈던 거죠.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뭐 대사도 많이 하시고 대사도 많고 요새도 있으신데 다 소화하시려고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거 보니까 처음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었는데 지금 뭐 다 잘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전보다 굉장히 열정적인 변했어요. 그래요? 네,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 열정적인 걸 녹아서 깜짝 놀랐어요. 다 다른 모습을 봤어요. 그 다 선생님 역량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계속 갈 거면 다 한 번씩 해볼 거예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익숙해져요. 인물을 볼 때. 물론 우리가 다 느끼는 건데, 느끼고 그냥 그게 그냥 마치 밥 먹고 소화되는 게 아니라 느낀 게 계속 남아있어서 영양가로 가려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보는, 이게 이제 우리 배우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배우 하는 사람들은 우리 흔히 말해서 예전에 황정민이 그런 말 했잖아요. 자기 장례식장 가가지고 사람들 다 슬퍼하는데 자기는 그거 관찰했다고. 어떻게 슬퍼하나. 저 사람 어느 어떻게 장례식장에 가서 네, 지인 장치장 가서 이렇게 보면서 그거 나오게 된 게 MC가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연기를 잘하시냐, 어떻게 하시냐고 했더니 저는 이렇게 뭔가 겸손한 척 하다가 이제 자기는 그 관찰 같은 것도 많이 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장례식장을 갔는데 물론 이제 뭐 돈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배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게 되더라. 그 유족들은 어떻게 슬퍼하고 저 슬퍼하는 가정 속에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들을 계속 기억이 늦는 거지 지금. 나중에 자기 연기 때 이제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 많은 것들을 자기가 적응해서 써먹으려고 그것도 이제 계속 보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익숙해지면 돼 이렇게 볼 때 이런 배우구나. 그러면 우리 황희선 배우님 어떠신 것 같아요? 황희선 배우님 보면 애처로운 거예요. 아 그래요? 옆으로 할 때마다 다 흐려갖고 막 움직이고 막 이럴 때 보면 너무 애처로워가지고 제가 작년에 목 잡힐 때보다 더 애처로워요. 다행히 열정이 굉장히 열정이, 높으신 것 같아요. 일단 뭐 집에서 연습량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여기도 모범생 스타일. 또 의상 준비하시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대성하신 배우인 만약에 이제 캐릭터로 하면 아마 그 뒤에 얘기할 거지만 캐릭터로 하면 되게 매력이 있을 수 있는, 만약에 저게 있는 그럴 수 있지만 왜냐면 처음에 이미지는 되게 수줍고 과연 저 사람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막 연습을 막 노력해서 오면 관객들이 봤을 때 그런 데 가만 많이 봤거든요. 저 뒤에 숨겨진 그 이면을 보면서 되게 제가 봤을 때 되게 열심히 하고 처음에는 되게 목소리도 작고 뭐 먹는 소리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했는데 막 집에 그래서 갑자기 어느 순간 소리도 좋아지고 좋아져서 물어봤더니 매일 산에 가서 소리 지르면 산 이름이 뭐예요? 내장산이야. 갔다 오려고. 아니 이제 동네에서 소문난 거 아니야? 태봉산에 이상한 여자 떴다. 그리고 저번에는 막 한 번 어지럽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왜 어지럽냐면 막 열연을 하셨어. 뭐 눈물을 개근이 그 사장 쉴 때 막 울더니 막 다음에 뭐 어지럽다고 그럴 정도로 이제 한 번씩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연 가능할까 했는데 어쩌면 저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좋은 배우가 될 수 있겠다. 그런 것도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또 캐릭터들이 나왔던 것 같고요. 우리 그러면 이제 김복선 배우님 어떤 것 같아요? 이 캐릭터도 잘 맞으신 것 같고 뭐 빙이 되는 그런 모습이 어쨌든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난 그 보여주신 저기보다 그 이정현이 있으면 하는 것보다 더 미친년 같아. 그리고 사람을 좀 잘 챙기셔야 돼요. 네. 끝나면 한 번씩 톡도 한번 주시고 잘 챙기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잘 하셨는데 남은 말인 줄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삐지. 근데 이런 게 이제 그 무슨 성격인 거예요. 보여지는. 네. 또 뭐 생각나는 거. 열정이 대단한 거. 네, 열정. 천상 배우 같은. 요 두 젊은이가 천상 배우. 천상 배우. 똑똑하게 좀 부러지게 모든 일을 다 부러지게 그럴 것 같아. 야무진 사람? 그러면서 그러니까 놀 줄 알아.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자기가 느낀 성격 그게 아닐지 모르겠지만 보여줬다는 거잖아 사람들한테. 잘 놀 것 같아요. 똑똑하면 잘 놀면 아니에요. 최고지. 저는 저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걸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뭔가 불같은 게 있는데. 더 나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계속 찌르고 나오는 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계속 찌르는 거지. 또 있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게 캐릭터라는 게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인물 중에 쉽게 툭툭 말하면서 나오면 되거든. 김혜영. 네. 그리고 김혜영 배우님 어떤 거? 처음 노력하는. 네,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되게 노력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뭐 누구보다 노력, 진짜 노력하냐. 그 많은 대사량을 거의 다 이제 습득하신 것 같고 연기하신 처음에는 그러니까 옛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신 것 같아. 처음에는 뭐 움직임도 없고 막 진짜 이렇게 도는 것도 힘들었었는데 너무 움직임도 좋아지시고 굉장히 좀 발전해 가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면서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정말 저이 캐릭터하고 저하고 180도로 달라가지고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하시는 거 보면 우리 연기 그 어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만 그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막 너무 받아야겠다. 괴로워가지고 네. 정말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선생님 어떤 때는 막 믿고 막 그래 나한테 이런 걸 시켜가지고 나 이렇게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인생 캐릭터? 이런 걸 만난 것 같은? 그러면서 잘해봐야 되지 않겠어? 막 이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가오도 잘 들으셨고 또 보여주시는 성격 아니면 가장 많이 보았던 정원국 배우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주어진 역할을 할 때마다 지금 보면은 거의 다 소화를 다 해냈어. 지금 제가 한 10몇 년째 하는 거지. 우리가. 13년 그런데 어떤 역할을 줘요 솔직히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다 소화를 해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덕임에 맡겨졌을 때 아 제대로 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 그래 역시 혜영이가 같이 이랬는데 해내더라고요. 그리고 솔직 담백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솔직해요. 그죠? 네. 또 후배예요, 제 후배. 초등학교 선배님 네, 맞아요. 같은 고향이에요. 네, 우리 학교 같은 동네예요. 어떻게 이렇게 만났어요? 이렇게 만났어요. 우연히 연극하려고 모였는데 만났어요. 너무 신기해요. 몰라줬어요. 초등학교 없는데 어떻게 알았네. 고향 얘기하다가 어머 세상에 오송 초등학교 제가 오송 물난이 났을 때 거기에요. 근데 이제 저기 명동 성당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당에 온 사람들이 청주 쪽에서 온 사람들이 그쪽 어디서 왔어요. 그래서 청주라고 그래서 어머 우리도 청주인데요. 그랬더니 어디냐 우리 오송이에요. 오송요? 이렇게 하고 서로 이래갖고 모르고 지내다가 알았어요. 모르다가 같은 극단이 하면서도 모르고 지내다가 오송요? 이렇게 해갖고 서로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도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도 이렇게 좀 뭐랄까 좀 통하는 게 말하지 않아도 좀 알겠지 하는 그러면 진짜 연기할 때 서로 도움 많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제가 지금 대사 잊어먹었구나. 내가 빨리 넘겨줘야지. 제가 이제 가면서 그러죠. 그래서 내가 좀 재밌게 해줘야 이걸 잘할 텐데 내가 못해주면 귀덕이가 역할이 안 살잖아요. 제가 그 마님하고 제일 이걸 많이 또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이걸 깨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씩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이승선 배우님 어떠신 것 같아요, 이승선 배우님? 계산이 쉽죠? 아니 자기 하는 얘기도 되게 많이 있으신 것 같고 뭔가 정도 많으셔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계속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고. 모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연기에 대한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은. 활달하시는 미녀 좋아하시는 늦어요. 늦대요. 제가 늦게 네, 또 그리고 느껴지시는 거예요, 봤을 때. 그리고 다양한 취미도 갖고 계시고 근데 여기 연기에 이제 조금만 녹아내면 금방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이 적당할 때 되게 천진하다는 느낌? 저는 약간 이게 좀 해석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모습. 그러니까 김영 배우님 아까 얘기할 때 저는 그 얘기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죄송해요. 아니라고 못하신다 그래 본 적 없다 하시는데 저는 되게 개구진
기부장이 뒷북을 치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좀 결이 다른 누구 김영 배우 아니 이근석 배우님 아, 결이 있죠. 다른 말 요분하고 천진한 게 있고 두 분. 약간 개구쟁이 같은 느낌. 내가요? 예, 저는 그래서 저는 이상한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으셔서 너무 좋다. 그런 거 근데 이래도 그런 근데 이근석 배우님 뵐 때는 그런 다른 느낌이 이처럼 좀 천진한 저도 그런 그거 거. 되게 소녀스러운 예, 부분이 맞아요. 말적인. 예, 신경스러운. 근데 그게 다인 것 같은 느낌. 나쁘게 말하면 철안든 너무 좋아. 좋지. 너무 좋지. 눈치가 좀 없어요. 좀 없으면 어때요? 그것도 하나 성격이니까 지금 얘기 잘하셔. 우리 한 번씩 배우는 데도 갔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물론 이분이 진짜 모습은 또 어떤 모습 숨겨있는지는 뭐 또 어떤 상황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선 우리가 보여지는 건 이런 성격이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각 인물들이 각양각색 개성 있는 인물들이 나왔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등장인물도 그렇게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인물의 특징들, 뭘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인물은 좀 이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내가 수줍은 아이 같아. 수줍은 거 가장 힘든 게 눈치 보고 미안해. 그래서 뭐 말을 더듬을 수도 있고 뭔가 특징. 그래서 말대로 뭐 좀 뭔가 건방지다 그러면 뭐하냐. 뭔가 뭐 거드러 피는 것도 자기가 이렇게 찾으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특징들을 찾아가서 조금씩 캐릭터들을 우리가 이제 입히는 거거든요. 인물들을. 그리고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주인공들. 특히 우리 8명은 다 주인공입니다. 주역들이에요. 주역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인물은 변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보여줬던 인물과 나중에 보여주는 인물이 달라야 돼. 바뀌어야 돼. 이게 원래 기본적인 인물의 법칙이에요. 원래 앞에 보여서 착했던 놈이 어떤 막 우여곡절 사건을 겪어서 나중에 가면 나쁜 놈이 된다든지, 아니면 나쁜 놈이 막 우여곡절 겪어서 좋은 놈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착한 놈이 어떤 사건에서 더 착해지든지, 어떻게 그것도 뭐 바뀐 건 바뀐 거잖아. 더 착해졌어.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이 되든지, 그것도 이제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뀌는 것들, 그러니까 처음과 두 번째 바뀌는 인물들 둘 다 우리가 다 바뀐다는 우리 염두를 하면서 인물을 봐야 돼.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보였던 인물이 사실은 이 인물에 이런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좀 보여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혹시 오징어 게임 다 보셨어요? 네.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주인공 이정재잖아. 이정재 혹시 이름 뭐였나 배우 이름? 하여튼 이정재. 네. 이정재가 원래 어떤 인물로 딱 나타났죠? 처음 등장했을 때 봤을 때. 찌질. 백수건달, 찌질이, 그리고 막, 이혼한 것도 돈 못 벌어서 이혼한 거잖아. 능력이 없으니까. 그 엄마 밑에서 살면서 엄마한테 늙은 노모가 막 힘들게 막 그거 폐지 주워 살고 그거 용돈 받아 살고 그거 받아가지고 또 경마장에서 날리고 그다음 사채업자한테 쫓기고 막 누구보다도 돈에 쫓기고 돈에 막 미쳐있는. 결국엔 그 딸도 결국엔 미국 간다 그러니까 그 딸을 잡아오려면 돈이 없어서 못 잡아오고 그렇게 누구보다도 돈이 너무 급했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걔가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 참가를 하죠. 거기 오징어 게임 돈 벌려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걔가 거기서 사건을 겪으면서 나중에 이정재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그게 이 작품의 주제랑 연관되는데 나중에 이제 딱 그 자기 동생 불만 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오징어 게임을 하잖아요. 5차전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정재가 이길 수 있는 타이밍에 이정재가 하죠. 저 기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돈을 포기하겠다. 그렇게 돈을 원했던 애가 나중에 가서 얘가 막 오징어 게임하면서 사람들이 돈 때문에 막 죽고 막 인간의 탐욕과 막 그런 것들을 막 겪으면서 걔가 변한 거예요. 인물이. 그래서 이 작품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다. 그래서 원래는 기권했는데 걔가 자살해서 1등이 된 거죠. 이정재가 죽인 게 아니라. 이정재는 뭐 돈 안 받으려. 난 돈보다 내 동생이 더 소중해. 나 그거 200 내도 필요 없어. 원래는 누구보다도 그 돈을 원했던 애가 사건을 통해서 바뀌면서 애가 이제 처음에서 막 찌질했던 애가 다 철들어가지고 이제 나타나잖아요. 인물이 변하는 거야. 혹시 우리 최근에 그 수리남 보셨어요? 수리남? 네. 수리남 혹시 내용은 대충 아시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실제 있었던 게 수리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남미에.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하정우인데 하정우가 걔가 막 어렸을 때부터 막 돈에 계속 똑같아요. 무징어 게임 주인공이 돈에 찌들어내. 돈 때문에 아빠가 돈 벌려고 맨날 야근 4시간 자고 덤프트럭 운전하다가 졸음운전하다가 죽고, 엄마도 집안 살리겠다고 맨날 뭐 쉬지 않고 일하다가 죽고. 그러니까 얘가 막 돈에 찌들어야 된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면서 막 불법도 막 하고, 낮에는 막 그 물품 빼돌려서 뭐 미군 부대에 팔면서 돈 벌고, 밤에는 뭐 단란주점 운영하면서 누구 오면 막 경찰 들어오면 뇌물 바치면서 막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수리남에 간 것도 그거예요. 돈 벌 수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갔다가 이제 황정민을 만나서 마약왕을 만나면서 막 우여곡절 겪으면서 나중에 하정우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제 걸성기관을 하죠. 황정민을 무찔르는데 도와주고, 자기는 자기 힘으로 돈을 받고 그냥 카센터 운영하면서. 얘가 이렇게 변하잖아, 인물이. 나는 처음에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었는데, 돈이라는 향락이 황정민이 막 보여줘요. 돈이 많으면 막 예쁜 여자도 있고 막 이렇게 화려할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너무나 많은 온갖 추악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걸 느끼면서 이렇게 살면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깨달으면서 변한단 말이에요, 인물이. 그러면 왜냐면 주인공이 변해, 그걸 보면 우리도 같이 거기서 교훈을 얻고 감동을 얻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이었구나. 네. 아니면 지금 최근에 우리 그 KBS 드라마, 지금 주말 드라마 하는 거 진짜가 나타났다 혹시 보시는 분이세요? 네? 거기도 보면 인물 바뀌었고 강부자 캐릭터 나오죠. 강부자 캐릭터 처음에 주인공 여자 막 핍박했잖아. 너 같은 년 막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사건이 됐더니 지금은 오히려 걔가 그 주인공을 막 챙겨 친해졌어요. 그 반대로 주인공 남자의 엄마는 자기랑 같은 처지인 주인공 여자를 되게 동정했다가 갑자기 어떤 사건을 겪고 나서 갑자기 그 여자를 막 경멸하고 막 싫어해, 막 죽이려고 막 서로 막 무시하고 막. 인물이 이랬던 인물이 이렇게 변하고, 인물은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네. 왜 인물을 변하게 쓰냐면 작품의 주제를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인간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야. 왜냐면 사람이라는 모습이 아까 우리가 한 번씩 얘기했지만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연습할 때 우리 강진연극단에서의 모습이고, 각자 또 집이나 또 각자의 뭐 직업이나 거기서 또 나의 다른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의 모습이 아니고 다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연급 캐릭터들은 인물이 변한다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단지 안 바뀌는 인물이 딱 있어요. 단역은 말 그대로 소모품이에요. 주인공의 주인공과 그 주변에 있는 조연들의 뭔가 어떤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그 소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걔한테는 그런 캐릭터 같은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연극이 어려운 거예요. 연극은 하나의 인물을 보여줘야 되고, 통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냥 카메라에서 보여준 단역들은 그냥 잠깐 나왔다가 자, 여기서 머리채 갖고 끌려가는 역할이에요. 자, 슛, 액션, 컷! 됐어요. 그냥 이거 끝이야, 그냥. 여기에는 뭐 인물이 변한 것도 없고, 뭐 캐릭터도 다른 것도 없어. 그냥 그 상황에 그냥 소모적으로 쓰여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연은 그렇게 안 끝나죠. 다양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죠. 근데 더군다나 연극은 카메라는 그나마 편집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보여주지만, 연극은 통으로 내가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거 온몸의 그 과정들을 다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까 얘기 나왔던 우리 기후배우를 예를 들어보죠. 기후배우 아까 나왔던 것처럼 긍정적인 얘기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만약에 이게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었던 기후배우는 지금은 앞에서 처음 우리한테 보여줬던 것들은 긍정적인 모습이었지만 사실은 이 사람한테 부정적인 모습이 있었겠죠. 그 어느 날 새로운 회원이 왔는데 과거의 어떤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 혹시 그 사람 아니에요? 그 기후배우는 당황을 해. 그 사람 끝까지 가리려고 그래. 이거 되게 웃긴 거 같지만 이런 거 소재로 되게 많이 쓰이는 하나의 플롯 중 하나예요. 장발장도 이런 내용이잖아요. 장발장이. 그러면서 막 내 과거가 드러날까봐 정정구승이 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요. 난 쟤를 없애야 돼. 난 여기서 되게 이런 이미지로 남아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되게 착했던 애가 결국에는 사람을 살인마로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상황이 되죠. 보통 드라마의 플롯이 다 그렇게 흘러가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작품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우리 작품도 이제 변해야 된다. 우리가 처음 1장과 2장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3장과 4장, 왜냐하면 2장, 3장을 겪으면서 이제 큰 사건의 전국전을 겪으면서 인물은 바뀌어서 이제 4장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앞에 등장했던 모습과 뒤에는 바뀌어야 돼, 등장인물. 우리는 다 8명이 주역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내가 인물이 어떨까. 그러면 하나씩 이건 저도 한번 그냥 생각나는 데 썼는데 한번 우리 남경상부터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남경상이는 어떨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떤 모습을 나타났을까? 남경상의 과거는 다 알죠. 네. 사람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재물 바치고 되게 포악하게 배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막 어떻게 보면 막 사람의 욕망과 가까웠죠. 왜냐면 돈과 가까운 삶을 살았으니까. 무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도 벌었을 것이며 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여왔던 사람이잖아. 근데 이 연극에서는 그 전사는 이제 일단 안 나오고 이제 제가 지내는 것부터 나오니까 네. 그 막 그 포악했던 그런 모습은 안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후반부에 나온 거예요. 자식을 그러니까 뭐 나도 50이 됐고 자식을 낳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근데 자기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마음의 동요가 생겨서 죄책감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얘기 다 비슷한 얘기일 거예요. 아마 이제 남경상이 우리가 대본을 우리 봐서 알아요. 신청의 사건을 겪으면서 남경상이 변했어요. 변해서 이제 사람이 바뀌어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뀐 모습은 후반부 위에 나올 거고, 그럼 우리 첫 장면 제 사진 때 처음에 등장해 보이는 우리 관객들 앞에 오픈되어 있는 남경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신청이한테 반성하는, 후회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의 남경상이. 네, 맞아요. 저도 거기에 포스 되게 예의 바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 죄책감을 없애기 네. 위해서 제사를 지내러. 되게 예의 바르고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원래는 과거에는 조폭 되게 조목이었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 내 동생이 이제 조폭 활동 때문에 동생이 죽었다, 내 애인이 죽었다든지 그런 변곡점을 겪으면서 얘가 마음을 잡고 다시 이제 진짜 성실하게 사람이 바뀌어서 오는. 뭐 해바라기도 그런 내용 아니야? 해바라기 김래영이 나왔던. 걔 원래 지역에서 되게 잘 나가는 주먹, 되게 지역에서 짱을 먹던 애였는데 걔가 실수로 어떤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죽인 애의 엄마가 얘를 지극정성으로 옛날 와서 면회도 오고 하면 지극정성으로 하니까 사람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 전사를 깔고 첫 등장이 그러면서 얘가 막 자기 버킷리스트 쓰면서 나오잖아요. 엄마한테 잘하기, 뭐 치킨 먹기, 뭐 하기, 뭐 쓰면서 그러면서 막 폭력배들이 막 시비 걸어도 하지마, 미안해. 오히려 막 되게 안 싸우려고 그러고. 그러지만 그런 애도 결국에는 이제 그 폭력배들이 결국에는 그 엄마도 죽이고 막 딸도 학고자니까 얘가 확 바뀌어서 막 그 유명한 명대사 나오잖아요. 그래야만 저기다 구해냈냐? 이러면서 이제 그거 너무 유명한데 명대사로 이제 변해서 나타나죠. 원래 이런 애가 아니죠. 처음에는 되게 예의 바르고 되게 성실하게 살려고 했던 애였지만 물론 전사는 그런 전사가 있었어요. 저는 남경상이도 좀 그렇게 봤어요. 이런 전사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첫 등장은 누구보다 되게 예의 바르게 왔을 거예요. 어디있으려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인사할 때도 막 이렇게 막 할 때도 아닙니다. 제가 할게요. 뭐 이렇게 하면서 진짜 막 누가 저 사람 되게 성실하고 되게 착하다. 네. 근데 저는 그걸 좀 달리 해석을. 왜냐면 제가 남경상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글만 보고 나서 오히려 저는 그게 예의 바르고 그러니까 정주첩 같은 가식이었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복귀를 하면서 막 오열할 때 있잖아요. 그게 회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확 바뀌는 계기가 저 앞에는 굉장히 저는 가식이 가지로 많이 간 거니까 그 죄책감을 이겨보려고 막 사람이 나 맘 잡고 살아야지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거를 씻고 싶은 거야. 그동안에 많은 죄악을 저질렀으니 이런 걸로 조금 씌워보려 하였는데 자꾸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성격이라고 할까요? 자기가 정당화시키는 그 모습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막 혼자 하는 대사할 때 막 토해내는 그게 그 사람의 회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석하는 거 말고 아니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얘가 그래서 이제 남경상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한테 대하는 행동은 어떻게 했을까? 결국에 그 회개라든지 뭔가 자기
자기의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라도 정말 왜냐면 지금까지 사람으로 안 보던 사람이었잖아. 네.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고 되게 물건처럼 봤던 사람이 이제 깨닫고 사람을 인간답게 올려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기덕이는 되게 계급이 낮은 서민 출신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되게 정중하게. 예, 그래서 더 예의 바르다. 네. 더 가식적이다. 이런 게 막. 아까 얘기했던 거 맞아요. 그리고 각 인물마다 다 기승전결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기승전결 폭발을 하죠. 네네. 숨겨왔던. 나중에 이렇게 꾹꾹 숨겨왔지만 나중에는 내가 빠뜨렸어 이러면서 막 그게 이제 그래서 절정이 되면서 이제 그 인물이 왜 이렇게 그거 하나로 이 인물이 왜 이렇게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해왔고 사실은 이런 삶을 살면서 얼마나 죄책감 느껴지면서 거기서 그걸 통해서 관객들이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같아요. 미디가 때 그런 거. 그런데 흔히 말하는 이런 게 바로 캐릭터 구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릭터 구축을 왜 해야 되냐면 지금 얘기 다 해줬는데 구축을 잘해야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저런 인물이 사실은 저런 사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였구나. 그러니까 남경상인의 시나리오는 그거예요. 인생은 이 작품에 앞에서 되게 누구보다 착해 보였던 이런 사람이 사실 이런 숨겨진 과거가 있었고 그 숨겨진 사람은 마치 고해성사처럼 하면서 나는 정말 여기서 참회를 하면서 이제 진짜로 이제 느끼게 되는 그러면서 우리도 느껴보면서 저 인물 사실 저랬구나 벌써 이제 같이 감동을 느껴지는 거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강대병이 보여드리는 모습은 되게 예의 바르고 다소곳하고 그러니까 막 개동이 넘어질 때도 어휴 괜찮은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사람도 챙기고 막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또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게 나중에 아마 이제 다시 캐릭터 구축하면서 장면이 조금씩 바뀔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선달보다 더 사악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선달은 사람을 죽여보지 못했을 거야. 무슨 한배 없이. 근데 얘는 진짜 전국으로 진짜 사람을 죽여본 사람과 안 죽여보고 그냥 칼만 가지고 옛날에 그 이웃사랑이라는 혹시 그거 뭐 벌써요? 그럼 마동석이 이러냐 너 사람 안 죽여봤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걔를 막 살인하는 것처럼 멋지 이제 한 수 위에서 딱 보듯이 그러니까 이제 그 선달을 하는 행동을 지켜볼 때도 거기서 저 사람 참 그러니까 아까 조금 이것도 이제 어떻게 배우가 보여줄지 모르겠는데 이것까지 보여주면 더 디테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달가 배치할 때 보면 선달의 야 이 새끼야 이래도 선달이 인사는 하지만 딱 봐도 더 세 보이고 보이고 쟤 뭔가 우리 근데 그렇게 했던 게 많잖아요. 그래서 조폭색이었는데 옛날 그 김래원이 그 무슨 깡패인데 그 웹툰 주제라고 국회의원 되는 깡패가 국회의원 되는 뭔가 전라도 배경을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거기 진짜 김래원보다 더 낫던 그 조폭. 오늘하고다. 거기도 보면 그런 인물 나오죠. 김래원은 앞에서 막 이런 애였다면 걔보다 한 단계 위에 선배가 지금 식당 차리는 왜 조폭은 마음 잡고 식당 하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클리셰야. 너무 상투적이야. 그거 바꿔야 돼. 그러니까 좀 쉽게 선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게 쉽게 선택하는 가게들도 그렇게 또 식당이야? 왜 너무 많이 써먹었잖아. 맨날 마음 잡았다고 식당에서 닭 튀기고 있고 이런 거 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걔가 그 한마디에서 막 손님한테 서빙하면서 아 사장님 이거 뭐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다 이럴 줄 알고 봤더니 얘가 이 지역에서 최고였던 얘가 근데 갑자기 아 형님 그랬더니 한마디 툭 던지면서 그러지 마라. 딱 한마디만 던져도 김래원 앞에서 와 이게 선달이라면 강재성이 그냥 한마디 툭 던지고 대치할 때는 한번 쓱 내리까는데 그 내면에 풍기는 그 카리스마의 선달이 깨갱하는 거죠. 네. 뭔가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이제 캐릭터 구축이랑 크게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도 있지 않을까 지금? 하여튼 선달은 아니 남경상이는 진짜 과거에 되게 험악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뱃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그 사람 생존 경쟁에서 살아나왔던 예전에 우리 그 사건 사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결국엔 범인이 그 배를 태우고 간 그 사람 그 7세 노인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커플을 바다로 배 태워준다고 끌고 가서 남자를 죽이고 여자를 성폭행하고 막 그랬던 사건이 있어요. 근데
경찰이 왔는데 처음에 의심을 안 했어요. 아유, 저 노인네가 어떻게 했겠어. 근데 알고 봤더니만 그 사람이 다 했던 거고, 결국 배를 타면서 얼마나 그 사람을 죽이고 막, 그리고 막 선발 생각해봐요. 아니, 양경사님 생각해봐요. 사람이 죽인다고 사람이 고강도가 떨어지겠냐고. 어떨 때는 죽여서 빠뜨렸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해서 사람들을 죽였을 거란 말이에요. 양경사님. 되게 극심한 성격. 왜 우리는 땅을 밟고 살잖아요. 양경상이나 땅을 밟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극단적인 상황이. 이 연극에서 그런 과거의 전사의 그 내면을 좀 나타나야 된다 그런. 그 전사는 후반부에 나타나요. 후반부에 이제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하죠. 자기한테 숨겨진 과거들이 하나씩 막 기덕이고 하면서 막 터뜨리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 1, 2장에서 보여지는 양경 선생님의 모습은 정말 성실하고 정말 착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진짜 저 사람 더 선비 같다. 이럴 정도의 아마 인물이지 않나. 그런 인물의 사실을 알고 봤더니 이런 각오가 있었대. 이래야 극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극적인 게 나중에 이제 그 클라이막스 막 내가 죽였어, 내가 잘못했어, 사실은 내가 빠뜨릴 거야, 이 얘기 나올 때 이게 극적인 효과가 크려면 앞에서 이게 구축이 돼야죠. 이 인물이 원래 나빴던 놈이 나 나빴어요 이러면 원래도 나쁜 놈이었잖아. 뭐 어쩌라고. 네? 우리가 그래서 영화나 막 우리가 드라마 볼 때 극적인 때 보면 우리 이런 말 있죠. 꼭 앞에서 클라이막스 전에 기쁜 일이 나오면 쟤 죽겠구나. 꼭 죽기 전에 가족들이 전화 와서 막 행복한 모습 있을 때 막 둘이 막 행복하게 막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 형님 큰일 났습니다. 조직이 지금 얘네들 쳐들어왔습니다. 알았어, 내가 금방 갈게. 니네끼리 놀았다, 금방 올게. 이러고 가서 죽잖아. 앞에서 행복한 거 보여줘서 막 기쁜 모습, 이제 주인공이 행복하게 살겠구나 라고 봤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올려놓고 나중에 죽으면서 확 꺾어야지. 우리가 보면서 이 높은 데에 있어서 떨어져. 높은 곳이 높을수록 떨어지는 게 더 우리한테 쾌감과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캐릭터 구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관객들한테 그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남경상인이 그 감동을 주려면, 뒤에 주려면 앞에서는 아닙니다. 괜찮은가? 원래 그런 것일세. 저 사람은 원래 인자한 사람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저런 사람이었구나. 저랬더니 막 회개하고 있구나. 이랬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 이런 사람이었어. 나를 떨어졌을 때 이렇게 돼서 이제 뒤에서 이런 모습을 겪어야지 캐릭터, 양극단의 그 캐릭터가 보여지면서 보여주는 그 맛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1, 2장에서 보여주는 건 이후배우가 더 노력해야 되는 거는 더 어떻게 보면 더 이제 바뀐 삶. 마치 김래원이 나는 이제 싸움하지 않게 뭐하지 않게 하면서 스스로 다짐하면서 막 진짜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양경상인도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면서 나는 정말 사람 차별하지 않을 거고 어떻게 할 거고 막 스스로 다짐하면서 그걸 실천으로 하려고, 그게 내가 회개하는 길이라고 쓰면서.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배우님 배우 역할하면 아니에요. 가식만 빼고 평상시 굉장히 섬세하고 세심하고 굉장히 배려하잖아요. 근데 본인도 본인의 울분 있을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 울분도 있고 그거를 본인 걸로 해석을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에 50살이 있지만 할 수 있다. 50살이 마흔살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럼 정리를 할게요. 근데 쉽게 이제 기후배우가 1, 2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예의 바르고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 보여요. 누가 봐도 관객들이 다 봤을 때 저 역할은 되게 착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쟤는 나쁜 놈이야, 쟤는 착한 놈이야. 이게 구분이 돼야 되잖아. 딱 봐도 누구보다 착한 사람, 착한 놈,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 그게 보여줘야 된다. 그게 캐릭터, 우선 그게 베이스로 깔리고 그 나머지 세세한 가지들은 이제 계속 추가하면서 그게 이제 세세한 가지들이 더 많이 채워질수록 그 인물은 더 풍성해지겠죠. 하여튼 중요한 건 그것도 1차적으로 대표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성격. 이 인물은 대표적으로 이게 보여줘야 하는 거는 처음에 보여주는 모습은 되게 착하고 예의 바른 모습,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남경상이면은.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덕언니, 주인공이죠. 기덕언니는 근데 지금 제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도 통일성이 있어요. 기덕언니는 어떤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친화력이나 뭐 선생님이 원하시는 걸 지금 잘 실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원하는 게 뭐냐고 선생님은 물어보시는 아쉬운 거죠. 게 선생님 원하는 게 뭐냐고 얘기를 하라고. 더 살랑 쌓으면서 천연덕스러움. 네, 그 소연덕스러움도 있고. 천연덕스러움. 네. 그러니까 되게 이런 것들을 그냥 우선은 쉽게 내가 내 캐릭터를 앞으로 이제 대본에다가 써야 될 게 뭐냐면 내 캐릭터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좋아요. 나는 이런 인물이다. 네. 근데 만홍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것도 근데 이제 만홍은 오늘 영상 잘 올려주신 것 같아요. 저 영상 보고 만홍이 떠오를 정도 이미지가 아 이런 걸 원하셨구나를 좀 느끼긴 했어요. 오늘 어떤 오늘 단체톡에 올려놨던 거. 아 오늘 거 말하는 거. 뭐냐면 기본적으로 보여준 게막 천방지축, 자충우들 천방지축. 네. 되게 막 옷잡도 넓고 막 네. 되게 철없어 보일 정도로 막 강정 맞고. 네. 남자를 보면 혼자 네. 사는 네. 한이 있어서 네. 꾀야 되는. 네. 그래서 남자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보여준 게 어떻게 보면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되게 철딱선이 없는 여자. 처음에 보여준 여자. 네. 처음에 그게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변하죠, 뒤에. 사실은 이제는 누구보다 정의롭고, 누구보다 사람에 대한 애정, 그 사랑. 왜냐면 나중에 문제 해결은 기덕언니가 끌고 가잖아요. 막 만원도, 만원 편도 들면서 막 끌고 가고. 왜냐면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여자인데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게 살려면 앞에서 되게 천방지축이어요. 아유, 참 저 여자인데 참 철없다. 아이고, 어떻게 저래가지고, 아이고, 오히려 반대로 딸이 더 성숙한 것 같고, 막. 그랬던 여자인데 알고 봤더니 막 사건 터지니까 남들은 막 뭐 숨고 막 뒤로 숨기려고 그러는데 이러지 마세요. 거기서 막 많이 해결해 주셔야죠. 누구보다도 막 불이 탁 닥치니까.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건 사건을 겪어봐야 알 수 있어요. 평온할 때는 다 착하고 다 멋있는 것만 보여줘요. 근데 사람의 진짜 성격은 뭐냐면 내가 진짜 위력하고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옛날에 김건모가 되게 멋진 얘기 했는데 자기가 막 사건 사고 터지고 막 갑자기 막 그래서 방송국에서 잘리고 이러니까 사람들 다 떠났더라고. 진짜 난 처음에 내가 항상 뭐 술 좋아하니까 항상 술 사주고 막 돈 잘 쓰고 이럴 때 난 정말 난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사건이 터지고 힘든 일이 터지니까 내 주변 사람이 다 사라졌어. 네. 이게 진짜 본질인 거예요. 네. 진짜 내가 그걸 겪어봐야. 그리고 드라마도 결국에는 우리 사건도 드라마도 뭐냐면 사건을 통해서 그 인물을 보여줘. 정말 못 만든 드라마가 말로 설명하는 거야. 나는 이런 인물이야. 그래서 만약에 특히 첫 주인공 나올 때 어떻게 돼? 로맨틱 코미디가. 그럼 주인공 딱 좋은 차에 나오고 여자 주인공 막 이렇게 무슨 막 인턴으로 있다가 지나가다 또 부딪히죠. 아야! 뭡니까? 아니 왜 사과 안 하고 가세요? 아 이러면서 뭐야 이 여자. 근데 알고 봤더니만 직원이었어. 이거 너무 옛날에 많이 썼던 상식적인 그런 모습이었대. 첫 등장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 여자가 왈가닥하고 그리고 윗사람 있어도 할 말을 하는 여자. 정의가 주인공한테 하나의 좋은 무기를 할 수 주죠. 얘는 할 말을 하고 정의감은 있는 애. 네. 그렇게 캐릭터를 그때 보여주잖아. 그래서 우리가 봐도 얘는 이런 인물이에요. 말을 안 해도 저 인물은 저런 인물이구나.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이것도 해보세요. 저러는 게 천방지축이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철없이 막 다니고 어떡해 막. 네. 이랬던 인물이 나중에는 막 친척이 얘기를 겪으면서 사실은 나도 힘들었어. 나의 인간적이고 정말 따뜻했고 원래 따뜻했던 사람이 따뜻한 모습 보여주는 거야. 이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보여주는 건 다른 거죠. 툭탁성이 없는 여자. 네. 그러니까 처음에 보여주는 건 되게 그래서 정이 되려면 되게 철딱선이 없지만 알고 보면 누구보다 진국인 여자예요. 만약에 한 문장을 정의하자면 평상시에는 되게 사람 좋아하고 철딱선이 없고 되게 청방지축 자충우돌이지만 이 누구보다도 사람에 대한 애정이 많고 정의감이 불탄다. 그러니까 아까 대충 정의하자면 이런 인물이죠. 그래서 처음에 보여줘야 되는 건 되게 철딱선이 없는 인물. 그러다가 이제 2장, 3장을 막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막 사건이 터지면서부터는 이제 진짜 자기 안에 진짜 내 본 모습, 정말 사람 좋아하고 정 많고 따뜻하고 정의감 있는 모습이 탁 보여주면서 기덕언니는 저런 인물이었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 2장에서는 좀 더 철딱선이 있는 걸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구를 해줘요. 어떻게 하면 철딱선이 없지 않을까. 잘 가르쳐드려요. 다쳤어요. 제가 예시를
뺑덕음, 거기 뺑덕음 되게 악역을 나왔는데 첫 작순이었는데 어머 웅덩웅덩 이러면서 막 네. 작순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런 막첫 작순이 하는 거 봐도 되게 얄밉잖아. 근데 첫 작순이었고 아우 저 나이 먹고 왜 저러는 거야 그 수준이고. 네. 이렇게 보여줘요. 기자분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아씨를 봅시다. 아씨는 어떤 거 같아요? 아니 본인 느낌대로 역할 맡으시는 어떤 배우님? 그냥 분석을 처음 할 때는 굉장히 그냥 되게 피의식적이고 무기력하고 이렇게 생각해보는데 원래 어떤 삶을 살고 싶었을까요? 아시는? 근데 삶이 그렇게 주도적인 사람 같지는 않아. 근데 주도적이지는 않아서 그래도 내 아우터를 안에서 내가 그러니까 그래도 꿈을 꿀 수 있잖아. 나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좋은 꽃 그리고 그림 그리고 좋은 거 보면서 살고 싶었게 현모양처럼. 13살에 시집을 갔으니까 남편도 한번 그렇고 네. 남편 현모양처럼 살고 싶었는데 남편은 죽어버리고 뭐 남편 한번 얼굴도 못 봤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맨날 한탄하고 있다가 약간 그러니까 맛이 다 보이는 예, 싸움을 의지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꺾였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의지가 없었잖아요. 근데 무조건 당하기만 하다.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린 약간 가스라이팅을 평생 당했다가 심청이라는 아이로 인해서 내 의지는 아니었지만 그런 모습이 이게 투영되지 않았나. 그래서 바램은 그거죠. 정말 심청이가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정말 심청이 같이 정말 이렇게 잔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씨가 이제 나중에 마무리 설명하는 이 아씨가 그린 거예요. 난 그걸 보면 이제 원래 이 여자 아씨는 꽃같이 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예쁘게. 꽃과 그 그림을 그렸다는 거는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살고 싶었는데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결혼식 날 갑자기 남편이 죽었고 얼굴도 못 본 남편은 죽었고 근데 그거에 대한 온갖 책임을 시댁에서 다 너 때문에 네가 와서 우리 애가 죽었다는 핍박을 받았고 그러면 그 핍박 속에서 아씨가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했던 건 뭘까요? 미쳐버려. 미치는 것도 제 의지였는데. 그렇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미치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미치게 돼. 네. 그래서 첫 등장의 모습은 미친 여자예요. 다른 방법이 아씨의 모습은 미치고 이게 내가 유일하게 왜냐면 아무리 해도 상식적으로 내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억울하잖아. 내가 뭘 한 것도 아니고 나는 단지 그냥 지들끼리 부모들끼리 약조해가지고 나는 그냥 간 거고 갔는데 가지고 오기 전날 갑자기 남편이 죽은 것도 나랑 상관 없는 일이고 죽은 것도 억울한데 평생 갑을 사는 것도 억울한데 시댁은 너 때문에 죽었다.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어휴 남편 잡아먹으면 뭐 이러면서 막 죽어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런 막 정말 어떻게 내가 겪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처할 수 있는 방법은 미치는 것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 여자가 지금 왜냐하면 보여지는 모습이 미친 모습이에요. 뭐 이런 모습 자체가 이미 미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첫 등장에서 시작의 모습은 미쳐 있는 모습일 것 같아요. 혼이 나간 거지. 그러니까 혼이 나고 미쳤다네. 죽거나 미치거나 도망가거나 해주면한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딱 돌변해서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서 양반한테 절도 한번 하고 이제 완전히 세상이 돼서 이제 진짜 양경장으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그게 바로 변했던 아씨입니다. 원래는 미쳤던 아가씨였는데 이 심청의 사건을 통해서 해결이 되니까 진짜 자기가 왔고 되게 이제 용서했던 모습으로 돌아오잖아요. 사람이 변했어요. 변하는 모습으로 끝나잖아요. 그때는 누구보다도 정말 똑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마음이 그러니까 마지막 변한 모습은 이제 다시 정상. 이제 모든 게 해결됐을 때는 내가 원래 행복하고 내가 원래 살고 싶었던 예쁘고 아름다운 삶.
젊은 여자로서 삶으로서 돌아오는 거고 그 전에 제일 처음 등장했을 때 모습은 미쳐있는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럼 미쳐있는 게 뭘지를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미쳐 보일까? 뭐 머리에 꽃을 달아볼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이장에 뭐꽃 달고 나오잖아. 그 꽃잎 보면 꽃 달고 오고 막 왜 그러세요? 뭐 이러면서 아니면 이런 것들도 아니고 뭐 침을 줄줄 흘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어떤 게 미친 건지 내가 이제 선택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거야 캐릭터. 하여튼 중요한 건 미쳐야 돼. 누가 봐도 관객이 봐도 누가 봐도 저 여자 미쳤구나. 왜 미쳤을까? 그런 궁금증이 계속 생겨야 돼. 물음표가 계속 생겨야 되는 인물인 거예요. 그래야지 인물의 힘이 생기죠. 아예 처음부터 맛이 가야 돼요. 네. 어. 그러고 왔을 것 같아요. 형이 이 들어보니까 생각은 그랬고 중간에 이제 친척에서 보고 그럴 때 아마 이때 작정하지 않았구나라고 혼자는 생각했거든요. 나 신청이 아니라고 할 때. 근데 이제 이때 저는 이때쯤 해서 이때 차라리 미치는 게 낫겠다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했고 중간중간에 자기 얘기를 빗대어 막 얘기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얘기할 때 자기 얘기를 그때서야 한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제정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나중에는 그 모든 게 이제 다 이제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제 앞으로 바라는 삶을 사는 아씨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떠나는 모습이 아니 처음부터 반쯤 미쳐서 온 거지. 그러니까 칼 보고 놀라고 많이 보고 놀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한 반쯤 미쳤고 점점 완전히 미쳤다가 끝에 제정신이 그러니까요.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물이 사건을 통해서 변곡점을 통해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장, 1, 2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미쳐있는 여자여야 될 거야. 마누이가 그러잖아. 저렇게 넋이 나가서 제가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저기 나와. 앞에 있을 때부터 미쳐서 봤어. 근데 정신이 미쳤다고 그러지 마. 맛이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정신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여튼 보여주는 캐릭터 극중 중 하나는 미쳤는데 미친 것도 종류가 많잖아요. 제가 뭐 예시로 이정현도 그냥 보여드리고 다양한 미친 게 있으니까 꽃을 어떻게 하냐, 춤을 추느냐, 옷을 벗느냐. 조커. 우리가 미쳤다고라고 하는 게 저녁만 미쳤다고의 기준이 24시간 미쳐있지 않거든요. 실제로 미친 사람은 24시간 미쳐있지 않고 치매 환자분은 24시간 치매가 아니죠.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연출님의 말하는 거니까 모르겠지만 등장부터 미쳐있다고 하는 게 등장부터 광기를 막 보여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관객들로 하여금 쟤는 좀 뭔가 분위기가 다른데? 이런 걸 던질 수 있는 건데 약간 아가씨에서의 김민희 같은 느낌? 그렇죠. 아가씨의 김민희 같은 제가 제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하다가 보니까 이제 뭐 다른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니까 이제 걔 숨겨왔던 그 성적인 그런 정체성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면은 약간 계속 미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러면 좀 맛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여튼 처음에 보여주는 이미지는 하여튼 미쳐있는 여자예요.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쳐서 시작을 하고 그 미친 여자가 어떻게 이제 바뀌는가 이게 이제 보여주는 관건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신청이? 이러다가 괜찮아요.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누가 봐도 이것도 이제 방법은 어떻게 봐도 저 여자 지금 말이 좀 맛이 갔네.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네. 그게 좀 보여야 될 거야. 그게 인물 규칙 중 하나. 그래서 뭐 한 문장 정해보면 뭐 이럴 수 있겠죠. 누구보다도 꽃과 같이 살고 싶었지만 현실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이 여자에 대한 캐릭터를. 그래서 이 여자 앞에서 처음 시작은 미치게 됐지만 결국엔 사건이 해결된 것으로 원래 자기가 살고 싶었던 원래 내 모습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건 개인적인 궁금한데 아씨의 나이 몇 살입니까? 20대 중반 왜냐면 저랑 한 10년 정도 지났어요. 네. 10한 5년 정도 지났어요. 네. 그럼 그 세월이 길면 길수록 사람이 제정신을 살 수가 없죠. 근데 지금은 한 30대의 정서가 아닐까. 10년에 만 원은 몇살 정도 지났어요? 30대 중반이요. 선생님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아는 30대 어쨌든 뭐 정리하자면 하여튼 처음에 보여준 모습은 그러니까 우리 8명 캐릭터가 다 개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씨는 하여튼 뭔가 좀 정신 미쳐있어야 돼. 미친 여자예요. 처음에 그냥 보여주는 거. 앞으로 미치는 취급할게요.
캐릭터를 구축해서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캐릭터 구축이라는 거. 관객들한테 그렇게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인물이 어떻게 이 드라마를 통해서 어떤 사건든지 아무리 계속 이제 가면 사건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아 인물이 이렇게 변했구나. 아시는 그런 거 같고 만원 보시나요? 만원 어떤 거 같아요? 그 만홍이 저는 계속 그게 좀 힘들었어요. 이렇게 아시나 뭐 귀덕이네랑 이렇게 뭔가 그런 특별한 캐릭터 개성이 있는 인물하고 만홍은 그거 표현을 어떻게 하지? 이런 드러내질 않아.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보여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푼수 역할이다 이것도 아니고 하여튼 뭔가 성격은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드러내서 그 캐릭터를 설정해야 될지를 그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만홍이 그 아시의 유모 같은 예. 무조건 보호해줘야 되는 엄마 같은 만홍은 예. 아시 엄마 같은. 근데 그 엄마 같다는 건 이제 그거는 그 어떤 대상을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캐릭터, 이 사람의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까칠한 캐릭터인지 아니면 뭐 아주 온화한 캐릭터인지 뭐 이런 거가 그거를 어떻게 드러내는 조금 까칠해요. 아시한테만 온화한 건데 그렇지. 아시한테만 까칠한데 온화한 까칠함을 표현을 할 때요. 그러면 이제 신경질 쪽으로 다 얘기하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 되게 그래도 정의감에 불타서 날리는 이렇게 막 대들 수도 있고 뭐 그러한 다른 사람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완전히 다 표현을 못하면서 억누르면서 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그러면 무슨 목소리가 좀 날리는 목소리여서 억누르면 목소리가 적어지고 이재미 배우님은 그래도 목소리 성향이 좋아서 그런데 저는 목소리가 얇으니까 억누르다 보면 목소리가 작아지고 좀 그런 게 좀 어렵더라고요. 봅시다. 지금 만원은 전사가 되시면 캐릭터 구축하려면 전사를 보자고. 지금 아씨 따라서 왔어요. 아씨 대리봉을처럼 온 거예요. 지금 아씨 그 시대 그 친정에서 보낸 거. 끌고 온 거지 끌고. 그렇죠. 아씨 이제 집에서 친정에서 친정에서 이제 보낸 거잖아요. 몸종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씨가 억울하게 당하는 거를 계속 당했으면 만홍은 어땠을까요? 만홍은 안 당했을까요? 만홍도 똑같이 당했겠죠. 그러면서 똑같이 당하면서 만홍은 온갖 쌓여있는 거를 말할 수 있었겠어요? 오히려 입조심을 했을 거고 되게 과묵한 성격으로 변했을 것 같거든요. 아씨를 위해서라도 되게 과묵하게 막 이렇게 쉽게 뭐 아니 이러지 말 못했을 거고 왜냐면 내가 말한 말이 잘못하면 이게 도로 아씨 앞에 가기 때문에 그렇죠. 내 말도 한마디 되게 항상 꾹꾹 참아야 되고 항상 아씨를 내가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가슴에 항상 푸만한 돌을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지. 그게 뒤에서 그 돌이 뒤에 나와요. 되게 한스러운 여자잖아요. 근데 그걸 표현할 수도 없는 여자고 항상 핍박받는 가장 핍박을 강하게 받는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도 없잖아요. 뛰어다닐 수도 없잖아요. 아시 때문에. 그러니까 그 표현을 그 캐릭터 표현을 하기가 얘는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제가 제가 그 딥키 거 한번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좀 안에 쌓인 말은 많은데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뭔가 좀 이렇게 누르면서 뭔가 이렇게 억누르는 거 되게 좀 심한 좀 과묵한 성격 그거 좀 이렇게 좀 구축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 과묵하면서 말도 한마디 되게 조심하고 예를 들어 이제 저승길을 나섰네요. 그러니까 좀 사람 눈치도 많이 볼 것 같아. 기본적으로 많은 눈치를 많이 봐야 돼요. 이 아씨네 집에 살면서 수십 년, 아까 뭐 15년이라고? 15년 동안 얼마나 눈치를 봤으면 기본적으로 막 말할 때 저승길을 나섰네. 말하면서도 말 끝이 약간 끝을 약간 흐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끝까지 뭐뭐 했어, 요까지 이렇게 내가 어미를 끝까지 힘있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내 용기고 권력인데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양반하고 뭐 기덕이네 다 좋은 얘기 하는데 혼자서 뭐 효들 출산 입이 써요 이렇게 막 용기도 있고 막 말을 근데 그 용기를 막 발산하는 게 아니고 또 누르면서 해야 되고 그래갖고 이 보여지는 캐릭터 이렇게 대들면 죽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할 얘기를 하는 거지.
도서를 캐릭터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좀더 그래서 아까 그 말고 좀 그러니까 막 말로 표현 안 돼. 저승길을 나서네요.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뭔가 그 억울함 속에서도 할 말을 조금씩 힘겹게 좀 내뱉는. 약간 저는 그래서 숙제적으로 좀 말이 없고, 그러니까 말을 없게 그렇게 자라온 것 같아요, 중요한 환경이. 그렇죠. 네, 그 억압된 환경 속에서 그래도 내가 아시까지 다가왔고 지금 막 우리 아시랑 강한 처지에 대해서 막 저들이 뭐 화난 것에 대해서 여기서 조심스럽게 한 마디씩 내뱉는. 그렇지. 정의감이 불타는 것 같아요. 근데 정의감이 그냥 불타면 막 내시려고.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캐릭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있을 때는 엄청 조심했는데 일단 거기서 살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모시고 나온 그 이후부터는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약간 바뀌어서 도망 나와서 일단은 은신처를 가는 도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 표현을. 좀 양반도 있고. 왜냐면 지금 마룬과 아스의 목적은 여기서 눈에 안 띄고 도망가야지. 도망가야 되니까. 도망가야 되니까 문제질러. 지혜를 내질러지 못해. 시종이 아씨를 모시고 집을 뛰쳐나와서 그때의 사건은 사형이야 사형. 그러니까 조심해서 무조건 쓰고 나와서. 그럼 이제 말투나 이런 걸 할 때 약간 뭐 이렇게 까칠하고 날카롭게 하면 그러니까 뭔가를 절제하면서 까칠 뭐 이런 말투를 아니 그냥 되게 소극적인 애가 말을 좀 이렇게 하는 느낌. 소극적인 애가 용기 내서 말하는 느낌. 머뭇머뭇거리, 약간 머뭇거리면서 할 말을 하면서 조용히 누르면서. 정말 내 스타일 아니야. 지금은 이제 이지희 배우님은 자신 있게 툭툭 자기 할 말 하잖아요. 근데 만웅이면 이 말도 후각해도 저는 반대예요. 그리고 자기가 말하고 이렇게 대놓고 보는 게 아니라 사람 누구 피한다 뭔가 하여튼 조심스러우면서도 할 말은 다. 근데 그 할 말을 하더라도 되게 끝까지 이렇게 자신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누르면서 했을 거라는 거죠. 기덕인 애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편하게 말을 던질 수 있지만 양반. 이게 선단하고 다른 사람 양반 이름치도 봐야 돼. 기덕이한테는 툭 던져도 되는데 막 맘먹어도 되는데 근데 그 공간에 기덕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반이 있어서. 이게 눈치를 계속 봐가면서 하라는 눈치를 말씀이시죠. 봐가면서. 눈치, 소신, 정의. 기덕이한테는 왜 편하게 말했습니까? 약간 시민적으로. 기덕이 왜 편하게 생각하냐고요? 편하게 말했습니다. 궁금해요. 일단은 어린 그 나랑 비슷한 시종의 어린아이. 귀덕이. 기덕이한테 네, 편하게 말할 수 귀덕이네. 있다면서 귀덕이한테 물 달라오면서 편하게 말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제일 어린 것도 그렇고 그 신분이 신분이 아닐까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분은 만웅은 되게 오랫동안 그게 몸에 굳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10년이면 강산이면요. 그 10년이 그 적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겪어왔으면 기본적으로 그 몸에 배는 거 이제 그게 성격이 그 사람한테 몸에 배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제 원래 본 성격은 그게 아닐지 몰라도 그 10년의 세월 겪었으면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그냥 그 성격이 된 거야. 그러니까 기덕이한테도 저기 이렇게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되게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리고 항상 얼굴에는 시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시점이 없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앞쪽에서 있을 텐데 아시게 어머니고 그냥 관객들이 보여줄 때 얼굴에는 항상 우리 딱 봐도 이렇게 보면 이런 사람 있잖아요. 평소에도 보면 쟤는 항상 이렇게 얼굴에 걱정을 달고 다니는 막 이렇게 뭔가. 저 캐릭터에 빠져야겠고. 멍 때려야 되는 거예요. 저 앞으로 너무는 아니죠. 저 웃는 얼굴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 기덕이네한테는 왜 뭘 어떡해요? 지가 모신 세월이 아깝지요 할 때 그때는 왜 깝치면서 되게 그게 깝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죠. 그렇고 그것도 이제 그것도 약간 머뭇거리면서 대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겠죠. 먹거리.
그거 한결같이 만들어 구축해 나가요 캐릭터를. 그럼 어떻게? 네. 그런 식으로 모신 생각같지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뭐 모신태를 막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만화 같은 캐릭터들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추상적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다른 캐릭터는 명확하게 없고 예를 들면 A 나가야 되고 미쳐야 되고 막 그러니까. 한방지 축도가 약간 이런 캐릭터들은 좀 구축을 할 때 이런 뭔가 좀 규칙된 행동들 좀 정하는 것도 좋아요. 이 사람 말할 때 막 이렇게 계속 눈치를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저 성격은 뭔가 저런 인물이구나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게. 어떤 이렇게 버릇 같은 네, 버릇 같이. 몸짓. 네. 그걸 우리가 흔히 이제 연기용어로 심리적 제스처라고 그러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캐릭터가 뭐 눈을 깜빡거리고. 네, 그쵸. 그것도 하나의 심리적 제스처죠. 그런 것처럼. 네. 아니면 뭐 되게.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 뭐 조폭 연기하는 심리적 제스처 이거잖아. 침뱉어. 아니면 막. 처음 봐. 이런 것도 하나의 그런 것, 그 캐릭터를 보여주는 행위잖아요. 제스처죠. 심리적 제스처들이잖아. 나 허세 이러면서. 이런 것도. 이거 많이 나오네. 아니, 전 SN을 많이 보라고 SN을 보면 거기 캐릭터들 되게 잘 잡아요. 몇몇 배우들이. 신기하네. 이수지 보면 막 이수지 막 조포할 때 보면 막 이빨에 띄는 뭐 이렇게 혀랑 막 이렇게 침으로 안에서 뺄 때 뭐 그걸 캐릭터 쓰더라고 막 사람들 말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나쁜 짓 하는 캐릭터들은 금방 이게 행동 뭔가 드러나는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되게 애매모호한 것 같은 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같은 행동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할 수 있는 뭔가 특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벌써 보는 건 말할 때 무슨 눈치 보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신 세월이 아깝지요. 뭔가 이렇게 꼭 말끝에 조금씩 뭐 흐린다든지 뭔가 항상 뭔가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다는 뭔가 압박감에 쌓여있다든지 뭔가 그런 걸 보여주는 심리적 제스처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면 그 인물이 구축이 되죠. 그러니까 그거 너무 오랜 세월을 이렇게 살아가는. 여보세요. 그래서 연기를 하는 거죠. 여보세요. 우리 뭐 미친년 해봤어. 아유 진짜 어디서 하여튼 뭐 심리적 제스처 그런 쪽으로 한번 찾아서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표정 그거 한번 깊이 보고 그 어머니 보세요. 그 사람이 그걸 잘 구축해서 얼굴부터 신림에 젖어있잖아. 하도 쳐서 우리 애가 왜요? 뭐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계속. 그 배우는 원래 그런 역할은 아니에요. 황경이. 그거는 원래 그 목화에서 메인 배우잖아. 여기 맞아요. 동명이. 그건 목화 메인 배우 오태석 선생님 프레스 지구를 지켜야. 그분 오태석 돌아가셨죠. 돌아가셨고 이제 그분이 그런 그 기도원이 같은 역할 많이 하셨어요. 원래 그분 되게 유쾌한 역할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런 많이 얼굴 표정 자체가. 뭔지 알겠어요. 뭔가 싫은 네, 억울함과. 근데 진짜 그게 있어요. 그건 그 배우의 그건. 그 원래 그 생김새에서도 약간의 깔고 들어가는 10%는 따고 들어가는 얼굴이야. 볼 수 있고 계속 마음과 생각을 계속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야. 나 힘들다, 괴롭다. 계속 그러니까 사람이 보여지는 대로 가고 내가 솔직히 우리 다들 뭐 깨병 한 번씩 부려봤을 텐데 나 아프다 이러면 점점 얼굴이 창백해지고 뭐 힘도 없어지고 어디 아픈 거 같고 계속 이렇게 변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속 자기 체면을 걸면서 계속 나는 힘들고 나는 너무 불행해. 계속 이렇게 자기 체면을 걸면서 얼굴부터 벌써 그래서 딱 얼굴과 보는 순간 저 사람 진짜 시름이 많구나 지금 고민이 많구나. 근데 그랬던 만홍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던 감정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표출을 하지 못했어요. 항상 이렇게 왜냐면 감정 표출한 법이 잊었을 수도 있었죠. 왜냐면 표출하면 안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아씨가 한번 미쳐서 나이쳤을 때 그때 한번 터지죠. 우리 아씨가 사실은 그게 변하는 거예요. 저 여자는 그냥 항상 저렇게 있을 줄 알았더니만 사실 저 사람도 누구보다도 마음이 약하고 가련한 여자였구나. 거기서 막 진짜 팍 터져야
원래 저렇게 가녀였던 여자가 얼마나 많은 압박과 그런 구박을 당했으면 저렇게 자기 감정 표현도 못하고 항상 주눅 들어있고 항상 그렇게 살아왔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보여주는 거 약간 시름 넘치고 눈치 보고 그런 모습이었다가 아씨가 미치고 막 그런 사건이 터져서 만옥이 그제서 이제 우리 아씨 사실 이랬어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이제 자기 심정 얘기하잖아 3장에서. 그때는 이제 진짜 나 안에서 정말 가녀린 나의 여자의 모습. 변하게 되는 거죠. 보여주면서. 네. 앞으로 눈치를 많이 붙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심리적 제스처 계속 뭔가 반복되는 행동들 규칙적으로 뭔가 그 인물이 계속 보여지는. 뭐 예전에는 뭐 되게 규정적인 손 떠는 것도 많이 했었어. 아니면 그 뭐야 마라톤 조승우 사실 이러잖아요. 어떻게 연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잡은 거야. 심리적 제스처를 잡아가지고 처음이 다리는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 연기를. 그거 만든 거예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야. 그런 특별한 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서 관객들한테 계속 인식을 시키는 거잖아요. 저 인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또 그런 게 다른 배우들도 물론 하면서 찾아있겠지만 우선 1차적으로 보여주고 그런 제스처들이 좀 있어야 된다. 인물을 좀 보여주려면. 네? 아니 어렵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눈치 보는 거, 그냥 말투 풀리고 계속 그러니까 다 말을 할 때 사람은 이렇게 눈치 보다가 끝까지 못 보고 항상 마지막은 그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뭔가 앞에선 보다가 다시 죽는다든지 계속 이렇게 뭔가 반복. 네. 뭔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구축을 나가는 거죠. 비밀. 네. 뭐 많은 또 뭐 얘기할 거 있나요? 혹시 뭐 두 분? 없으면 네. 일단 뭐 고민해 주시고 많이만 봅시다. 많이는 어떨 것 같아요? 가식을 막 드러내는 거 있잖아요. 가식, 양반의 가식. 많이는 기본적으로 가장 올곧은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기준이다.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교육과 항상 이렇게 각과 올곧은 모습. 난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한치의 오차도 없을 것 같은 저 사람은 되게 완벽하고 정말 뭔가 저 사람한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뭔가 이렇게 그런 모습이었지만 우리 나중에 바뀌죠. 갑자기 자기한테 오니까 갑자기 그런 모습이 깨지면서 네가 해봐. 그렇지. 네. 떠넘기기. 네, 거기서 오는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죠.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완벽해 보였고 되게 도도하고 뭔가 그 우리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그 만인의 양반의 모습으로 다 나타났는데 갑자기 사건을 통해서 자기한테 갑자기 책이 몰리니까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그 행동이 확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그 부채라는 소품도 왔으니까 뭔가 얘기해라.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거 웃을 때도 부채를 사용한 게 가린다든지 뭔가 하여튼 되게 기품 있는 모습이 딱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제가 이렇게 대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 같은 톤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는 게 소시가 이게 좀 이제 대사가 좀 다 외워지거나 이게 익숙해지면 이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 제가 지금 정말 참 그렇게 나가야 되고 여기 뒤에 가서 무너질 때는 좀 더 이렇게 온화한 모습으로 무너지게 그걸 좀 제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지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처음에는 제가 아까 감정편 했는데 제가 다시 다시 앞에부터 연습할 때 제가 얘기하겠지만 조금 초반에 감정 표현이 조금 없어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오히려 항상 괜찮다, 아니다. 뭔가 항상 이 사람은 항상 그 정도 안에서만 지키려고 하는. 여기서 더도 안 나가고 덜도 안 나가고 항상 내가 정해놓은 프레임 안에서만 딱 유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도 어떻게 보면 초반에 보여줄 수 있는 많이는 캐릭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딱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듣다 보니까 제가 같은 말투를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위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쪽으로 나갔다 가는 게 안 돼요. 그죠, 그죠. 방향이 있어야죠. 네. 네. 그래서 그걸 좀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초반에 1, 2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항상
전형적인 그 우리가 보여주는 그 마님의 딱 그 모습도 다소곳하고 이렇게 잘 앉을 때도 뭔가 일어설 때도 움직일 때도 뻣뻣하게 그 전형의 모습을 보여줘야 나중에 그게 탁 깨졌을 때 오는 우리가 카타르시스의 재미가 느껴지겠죠. 관객들이라든지 우리 바라보는 우리들이.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할 거고요. 하여튼 초반에 좀 차가워도 괜찮아요. 네. 차가울 것 같아요, 되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피 한 번 찔려도, 저 사람은. 약간 거만하게. 네. 함부로 건접할 수 없는 뭔가 아우라. 혹시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옛날에 그 용, 제가 최근에 무료로 풀려서 봤는데, 그 용의 영웅이라고 이렇게 주인공이 삼국지의 조자룡을 주인공으로 한 유덕화가 나온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안 보고 삼국지를 보는데. 네. 거기 보면 그 가상의 인물인데 조조의 딸이라고 해서 상대 역할을 매기큐라는 여배우가 했는데 그 배우가 다 감정 절단해서 사령관으로 나오거든요. 그 느낌이 아닙니다.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이제 지켜주고 품이야 기품. 네. 뭔가 이렇게 감정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또 생각해보면 옛날 조선시대 때 여자들한테 감정 표현 쉽게 허락 안 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그러니까 웃을 때도 입을 가리고 이러는 게 조금 여자들한테 제한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정석 교부 너무 막 내가 입을 벌리면 보일 것 같으면 예. 그래서 초반엔 조금 감정이 물론 이제 너무 다 한 톤이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적으로 내 감정 표현을 조금 더 누르는 내가 천박하게 그러면 안 되지. 나는 항상 이래야지. 이럴 때 하는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갑자기 이제 자기한테 사람들이 막 물론 본인도 감화가 됐고요. 이 사람들의 막 애환과 신청이 억울함을 다 들으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유교 사상의 규칙이 이런 모순이 있었구나. 그런 감화도 됐고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나보고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막 이제 정말 책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허둥지둥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게 재밌으려면 처음부터 막 허둥지둥 했던 애가 허둥지둥은 재미없죠. 안 그럴 것 같은 애가 갑자기 허둥지둥이 뭐야. 네. 그게 재밌는 거고 이제 그렇게 변하는 거고요. 아니면 그렇게 아니고 선달을 어떻게 선달은 처음에 뭐 위험 있게 가다가 이제 또 아버한테 아부도 하다가 어떤 뭐 또 폭력적으로도 바뀌었다가 다시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겁쟁이고 그런 게 그 극상에서 처음에 위험 있다가 아버한테 아부하다가 폭력적이었다가 나중에 겁쟁이로 변하는 이렇게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아부하고 낮은 사람한테 완전히 함부로 하고 하여튼 이걸 한마디로 딱 보여줄 때 어떤 모습이 보였을까요? 들은 거 없이 괜히 철학도 없이 그냥 괜히 시끄러운 그냥 포악한 사람. 네. 처음에 하여튼 첫 번째 하면 포악하고 되게 계급 중시해서 이제 자기 아래 사람들한테 막대한 그게 좀 많이 보여요. 왜냐면 그랬던 사람이 뒤에서 나오거든요. 왜 그랬는지. 사실 그러니까 선달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사건적인 변화는 선달이 왜 그렇게 됐지? 알고 봤더니만 쟤는 저런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어쩔 수 없었어. 시대의 아픔이야. 쟤도 어떻게 보면 쟤가 저렇게 쟤도 성격은 저렇지만 쟤 성격은 더럽지만 그래도 알고 보면 쟤도 서자로 태어났고 쟤도 참 인생이 저렇게 된 거야. 시대의 아픔이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선달이 좀 많이 보여주는 건 여기서 가장 폭력적이고 아랫사람들한테 막대하고 항상 그리고 지금 이 장면에서 되게 확실한 계급사회에 대한 그런 위계 질서 이런 거 확실히 보여주는 그 인물 이렇게 보여주면 되게 개성있고 살아있는 인물이죠. 선달로서.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서는 사실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런 이유였다 하면서 관객들한테 나쁜 건 알겠지만 그래도 참 안쓰럽네 라고 약간의 좀 연민을 또 갖게 만들고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선달 같은 거.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포악하게 해주시고. 그때는 포악하게 하다가 나중에 그 저기 양반이 그 모든 걸 막 선단한테 다 이렇게 떠넘길 때 그때는 좀 이렇게 약간 그렇죠. 그것도 약간 연관되죠. 네. 그때도 마쳐 이제 또 내가 갑자기 막 허둥지둥 그런 게 또 하나의 또 한바탕 재미있는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는 선달의 성격이 더 깊은데면 결국에는 얘가 갖고 있던 그 자기 핏줄에 대한 자기 신분에 대한 그 아픔 이렇게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인물들은 그 역할 속에서 변하는 모습이 보였다면 선달은 제가 허둥지둥을 보였지만 그렇다고 선달이 자기 성격을 버리진 않거든요. 버리진 않고 선달 같은 경우는 쭉 가되 다만 이 사람의 서사가 뒤에 관객들한테 전해짐으로써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에 대한 좀 그러니까 지금 막 나빴던 걸 좀 타당화시켜주는 역할로 가죠. 작품은 그렇게 좀 쓰여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인물들은 다 이 작품 속에서 바뀌었다면 바뀌진 않아요, 사람이. 근데 다만 이제 뒤에 서사를 붙여가지고 연민을 또 주죠. 그래서 한달은 이 작품에서 확실하게 무섭게 뷰를 탁탁 잡고 사람이 돼요. 이게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혹시 뭐 얘기할 건데 또 선달에 대해서? 기덕이 나왔어요. 기덕이 어떤 것 같아요? 이분이? 엄마랑 티격태격 하기도 하고 엄마를 막 놀리고. 네. 기본적으로 엄마를 많이 생각하고 한선우도 좋아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또 하고요. 하고 네 그리고 자기 아니다 생각하는 거는 또 나설 줄도 알고 친구도 좋아. 지금 얘기 잘해주셨어요. 지금 얘기한 걸 종합하면 기덕이는 되게 똑똑한 아이. 되게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애어른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처음에 등장했을 때 기덕이는 애어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엄마가 처음은 딸 같고 엄마가 아유 엄마 그러지 마. 그 청소해야지. 아유 이런 것도 가면 뭔가 이게 조금 더 오히려 또 엄마를 잘 구슬르고 자기 주장이 강해. 그런 인물이었는데 나중에 가서 어떻게 바뀌냐면 결국에는 애였어요. 되게 철들고 성숙한 아이인 줄만 알았지만 나중에 막 사실 심청이 이랬어요. 내가 도망가라 그랬더니 막 얘기하면서 막 엄마 닮은 아니야 이럴 때는 천상 아이. 아 되게 어른인 줄 알았지만 결국엔 쟤는 아이였구나. 그러니까 기덕이는 어른에서 시작했다가 아이로 갈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나올 때는 되게 좀 더 성숙하기 때문에 엄마를 더 구슬르고 더 놀고 그러니까 좀 엄마 머리 위에 있는 제가 그냥 톰과 제리 얘기하는 게 되게 제리 같은 역할이 좀 나와야 되는데 엄마를 놀렸다가도 제리가 톰을 놀리지만은 않잖아요. 어떻게는 더 좋은 꾀를 누리기 위해서 막 톰을 유인해가지고 막 달랬다가도 갑자기 한바탕 먹이고 도망가고 그냥 영리하게. 되게 처음에는 되게 애어른의 모습을 보였다가 엄마로서는 막 되게 얄미운 딸. 그랬지만 결국에는 후반 가서 누구보다도 정말 끈끈한 모녀지간 보여주잖아요. 모녀지간. 앞에서는 마치 진짜 저 모녀 와 저렇게 티격태격하고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나중에 나는 이렇게 그것도 변화를 주는 거죠. 개동 나오고 똥에는 보여주는 모습 처음에. 아버지가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현재는. 그러니까 배우지 아니면 못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를 수도 있죠. 배우지 못한 철부지 네. 그런 사람 같고 하지만 엄마에 대한 효심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동이가 보여준 모습이 처음에 지금 얘기 잘했을 때 되게 철부지없고 철없고 정말 좀 그런 모습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쟤는 그냥 뭐 철없고 그냥 눈치 없고 아유 쟤는 근데 알고 봤더니 저런 애가 저 엄마를 위해서
저렇게 되게 보잘것없고 철없는 아이라고 생각했던 아이였는데 알고 봤더니 엄마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했던 애구나. 그런 반전이 있는 인물. 여기 인물 다 반전이 있어요. 반전을 통해서 인물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철부지 없는 모습을 보여요. 말도 안 들어. 누구 아버지요? 누가 아버지요? 아이고 진짜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제동이 하여튼 정리하자면 되게 철없고 막 철부지 어린 꼬마 같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 엄마에 대한 소심이 깊은 아이였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제동한테 처음에 보여주는 되게 철부지 없는 모습이어야 된다. 그래서 막 어떻게 철부지가 보여주고 이야기 들을 때도 막 되게 해맑고 되게 수고보다 어린 소녀 꼬마라는 걸 계속 인식을 좀 하셔가지고. 그 이야기 듣는 거라 계속 궁금했는데 만홍이는 그 이야기 할 때 처음 이야기 시작하면 나들 이제 나 엄마 이거 듣잖아요. 근데 만홍이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야 할지. 그러면 어차피 이제 관객들한테 오픈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계속 뭔가 먼 산을 보면서 한숨을 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고 좋아하는 것보단 네. 그냥 어떤 그 장면에 한숨 쉬고 네. 약간 좀 부정적인 입장에서 들어. 네, 그렇죠. 왜냐하면 바로 자기 아씨가 겪었던 일이잖아요. 겉에선 저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씨가 저렇게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 계속 하면서 호가리하고 뭔가. 저는 장면 보면은 내가 어떤 생각으로 저 얘기를 들어야 되나 하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엄청 헷갈리는. 예를 들어 어디서는? 예를 들 수가 없네. 아니 끝까지 어디가. 아니 그 연습하다가 그 장면 나오면 얘기하시면 같이 말씀하시죠. 그 남경상이랑 얘기할 때도 저 말이 맞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우선 맞다고 보겠죠. 왜 남경상님은 그 뒷얘기를 모르잖아요. 네네. 그럼 당연히 저에게는 흥미롭게 느꼈죠. 저렇게 됐구나. 그렇게 됐나? 아니 그렇게. 네, 제가 연기를 못해서 거기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줘야 그게 돼요. 아니에요. 거기 있는 것처럼 느끼게 돼요. 내가 딴 사람 대사할 때 내가 어떻게 저걸 해석을 하고 있어야 되나 하는 그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왜냐면 앞에 주로 있잖아요. 그게 되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엄청 그것도 부담스러워요. 같이 궁금해할 때는 궁금해하고 그렇게 우리처럼 그렇게 계속 아니 또 다른 입장이 다르니까 그 입장하고 내 입장하고 또 다르니까 입장이 달라요 처지가. 근데 찬다는 더 재산은 별로 없는데 뭔가 계속 들으면서 그렇지 선배.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나 막 가끔 뻘쭘한 나와 있습니다. 저기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나 여기 해야 되나 막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대목들이. 제가 그런 때마다 다 별표를 일단 해놨어요. 가만히 있을 없을 때가 근데 진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개그우리가 누가 보죠 이럴 때는 막 그때는 내가 화가 나서 째놓고 계속 포지션을 계속 그게 고민이 들어요. 아니 많이는 그냥 도도하게. 고민 자체 하는 거는 되게 긍정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기 얘기 잘해주셨는데 연기 공간은 그렇게 계속 살아있어요. 지금 왜냐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계속 캐릭터 얘기를 하면서도 나는 얘기하고 있지만 제 얘기를 들으면서 각자마다 다 그렇게 계속 살아있으면서 뭔가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그 공간 속에서도 같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연습도 중요한데 원래는 이제 3장도 갈까로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선 캐릭터 정리를 좀 다시 해야겠다. 왜냐면 결국 연기는 결국 그 인물 캐릭터를 연기를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게 아직은 지금 보면서 우리가 작년 2장까지 갔지만 보면서 아직 그 캐릭터 구축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우리 캐릭터에 대해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캐릭터랑 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캐릭터랑 틀린 게 많아서 이게 되게 오늘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의도와 연출의 의도랑 캐릭터 잡아가는 거 이런 것도 저희가 좀 알아야지 모르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연기를 하면 선생님은 한숨이 막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봐봐요. 이거 사실 뭐가 있냐면 저희가 작품 분석을 했잖아요. 하나씩 이제 한마디 다 분석하고
그때 분명히 다 얘기를 한 번씩 찍고 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깊숙하게 이렇게 인물 그 분석까지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엔 저도 분석을 할 때 그 캐릭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대사를 분석을 나가면서 얘기하면서 이 말을 왜 했을까를 계속 찍어 나가면서 이제 계속 힌트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캐릭터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선은 앞으로 배우를 계속 하시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자기 인물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한 문장을 좀 내가 언제든 딱 떠오를 수 있게 이 인물이 이거라도 적어 놓는데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해. 내 인물은 이런 인물이야. 예를 들어 뭐 남경민 상인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예의 바르고 남을 배려하는 남자지만 사실 그에게는 끔찍했던 숨은 과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정의를 내린다든지 또 아씨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똑같은 예쁜 삶을 살고 싶었던 그녀지만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미쳐버리는 것밖에 없었다. 현실 속에서 그녀가 선택할 수 누구보다 똑같이 살고 싶었지만 현실 속에서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미친 것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한 줄고 기도만 누구보다도 자충우도 천방지축의 여자지만 사실 그 누구보다도 사랑을 사랑하고 애정 있고 정의감 깊은 여자다. 뭐 이렇게 하여튼 한 줄을 쓸 때는 상반돼야 돼. 왜냐면 그렇게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매력 있는 캐릭터는 계속 말하지만 주연급의 캐릭터들은 바뀝니다. 그거 항상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 모든 작품을 볼 때. 그래서 어떤 포인트에 바뀌는지. 그래서 이랬더니 뭐 이런 포인트 통해서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거 해야 우리가 작품을 보는 깊이가 생기고 시각이 넓어져요. 그리고 그 인물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 개인적인 아주 사적인 질문인데요. 만웅이는 이 결혼했던 여기에서 결혼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그 시대의 그 나이에 결혼도 못 해본 안 해본 그런 그 사적인 억울함한 그런 것 진짜. 근데 뭐 그렇게 유추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작품 속에 유추는 되어 있진 않잖아요. 그 부분에서 알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선 1차적으로 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가지고 태자 구축을 하고 그 내면의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캐릭터가 구축된 상태에서 그렇게 한두 개 가지고는 또 넣을 수는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아직 그것보다는 그 시대에 맞게 그냥 아씨를 모시다가 쪽만 놀리고 그냥 아씨.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만족스럽지 못한 삶이야.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훨씬 편해. 그러니까 이제 우선 이제 만족 못했다는 삶은 공통적이잖아요. 우선 아씨에 모시고 살면서 만족하지 못하면서 얼마나 온갖 시름과 핍박과 억울함을 당하면서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큰일 날까봐 항상 이걸 담고 있었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분이 더 불쌍하게 여기서 표현을 해야 되나? 아주 불쌍한 여자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나중에 나눔이가 그 안에 묵혀져 있던 그 내면에 터지면서 사실 우리 아씨 이랬어요라고 하는 게 그게 감동적인 거예요. 만웅이 지금까지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싶었겠어요. 결국엔 그 말을 하게 해준 게 기덕 언니였고 기덕 언니가 따뜻하게 다가가서 말을 해봐요. 그러니까 막 본물 터지듯이 막 지금까지 내 안에 쌓였던 게 그걸 지금까지 몇십 년간 숙여 있었어요. 얼마나 막 사람이 그 임금님기의 당나귀 그 사람이 왜 죽었어요? 그 임금님기 당나귀 말 못해가지고 막 시름시름 앓으면서 막 애가 그러다 나중에 그 대나무 숲에 물려가지고 그게 그 전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에 말 못하는 게 이렇게 있으면은 속병을 앓는다는 게 얼마나 심한지를 우리가 여러 사례를 통해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말로 속병을 앓는 여자예요. 속병 안에 합병이 속병 말 못해가지고 안에 그 너무 수많은 사연들이 있는데 그걸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거기 꼭 안고 있고 막 그러니까 그게 얼굴로 올가서 얼굴이 막 시름이 젖어가지고 저는 이 청강지축 방정막 자충우들 이거를 기장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기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일장은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이장이 정말 기장에서 이게 이야기할 때 변화하는 상황이 변화가 되고 이래서 그걸 어떻게 살려야 되나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아니 좀 올바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길은 많은데 그래도 정확하게 다른 길로 지금 가는 거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것보다 낫죠 지금. 그걸 같이
같이 이제 풀어나가면 될 거야. 하여튼 중요한 건 내가 처음에 보여준 이미지 그런 이미지. 그게 이자까지 보여야 2장까지 그 모습이잖아요. 3장까지도 가다가 이제 바뀌는 거죠. 네, 중간에 바뀌지만 2장까지도 그게 보여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움직이라고 그러고 팔팔팔 이런 것들도 결국 그런 성격이 개덕인 엄마는 지금 그런 성격을 좀 보여줘야 되니까 캐릭터 구축이라는 거죠. 근데 일장에서 기덕이나 남영상이나 셋이 할 때는 자기가 마음대로 했는데 이장에서 이제 그 말을 만나면서 이 말이 달라져야 되잖아. 좀 이렇게 조심스럽고 그죠? 거기서 이제 얘기를 근데 이제 하는데 근데 천방지축이면 조심스러운 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드러나게. 옛날 영신이가 그런 캐릭터였어요. 천방지축. 영신이가 막 눈치 없이 행동하면서도 근데 걔도 그게 캐릭터가 사랑받았던 게 그런 인물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되게 누구보다도 착한 순수한 소녀였잖아. 착한 소녀고 막 경태 앞에 그렇게 돼야지만 경태 막 갑자기 누구랑 만난다고 그래서 막 되게 질투심 느끼면서 막 그러니까 마지막 할 때도 내가 조금 아부하는 것 같은 그런 것도 보여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은근히 속으로는 얄미운 뭐 이런 것도 좀 보여줄 것 같고. 네. 얘기를 하나씩 풀어는 가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런 거 만약 그게 센스 있는 거죠. 아, 네, 안녕하세요. 아우 잘못, 아이고 많이 황송합니다. 이러다가 아이 비무식 이렇게 그런 거 잘해야 돼. 비무식 이런 거 그런 걸 앞에 사람 막 아무 들고서는 뒤가 들어서 그러다 뭐야? 아유 합니다. 그런 걸 내가 익숙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막 얼어가지고.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네. 오늘의 가장 연습 우리가 쓴 시간인데 하여튼 오늘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캐릭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쭉 하여튼 각자마다 책에다가 대본에다가 자기 인물에 대해서 한 줄 문장도 써놔서 언제든지 계속 그걸 보면서 내가 계속 각인시키면서 그 인물을 구축해 나갈 수 있게. 대동이는 그냥 되게 천방지축, 대동이는 그거죠. 철없는 철부지 어린 눈치 없고 철부지 소녀지. 노비 출신의 눈치 없고 철부지 소녀지만 그래도 그런 아이에게도 부모에 대한 사랑과 이모심은 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오직 엄마밖에 없었는데. 기덕이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 똑똑한 애어른 같은 아이지만 사실은 얘는 누구보다도 정말 어린 아이였고 어린인 줄 알지만 아이 같은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이 많으니까 글을 썼겠죠. 네. 생각이 이게 또 천진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생각을 깊으면서 또 알겠습니다. 뭐 혹시 뭐 더 얘기할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없으면 오늘 여기 마무리 지을게요. 뭐 더 연습하기는 시간이 얼마 있어? 아 연습 안 해요?